그래서 이현지 연구원님이 참 언제 나오셨었죠? 연초에 나오셨었던가? 긴팔 입을 때 나왔었으니. 아, 네.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긴팔 입을 때. 네. 그래서 오늘 5월 30날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전망 자료가 네. 오늘 나왔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자료. 따끈따끈합니다. 한 저희가 조금 휴일이 껴 있어가지고 업로드 한 사흘 정도 걸릴 것 같기는 한데 네.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 진짜 엔터 산업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쏙쏙 들어오게 재밌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근데 그 이후에 엔터주가 한번 쭉 올라갔다가 또 근래에 다시 좀 한번 쭉 맞아요. 내려왔다가 왜 그랬던 거예요? 엔터주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르락 내리락. 그쵸. 그래서 아마 마음고생들이 좀 심하셨을 것 네네네.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아마 그때도 하반기 전망이었던 것 하반기였나 모르겠네요. 맞아요. 11월 예. 정도였는데, 네네네. 11월을 고점으로 NFT가 쭉 하향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엔터들이 그때 같이 올랐었던 이유가 NFT 테마라는 게 붙으면서 같이 올랐었던 건데, 네. NFT가 이제 코인 시장이 좀 처지면서 같이 빠지니까 엔터주도 같이 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영향들 같이. 네, 거기에다가 이제 12월에 또 금리 인상 네. 시그널 겹쳐지면서 이제 성장주에 다 돌아서고 그러면 쭉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 매크로 영향도 같이 좀 있었고, 그렇죠? 네. 사실 내부적으로는 네. 달라진 게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돈을 더 벌면 벌었지 못 벌지 않았어요. 그렇죠. 공연도 더 하고. 네. 이번 1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뭐 활동이 없었던 몇몇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컨센서스 부합하거나 컨센을 상회했거든요. 네. 숫자는 잘 나왔어요. 어허. 그런데 지금의 엔터주는 내부적인 거라기보다는 뭔가 외부적인 매크로 이슈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또 PER이라든지 멀티플이 이제 낮은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매크로 이슈에서 조금 더 충격을 좀 받을 수는 있는. 그쵸.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뭐 굳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은 10배 아래로 막 떨어지고 이러는데 뭐 엔터들은 막 20배 이상 가니까 네. 절대적인 PR 숫자로 보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반기를 봤을 때 아 이건 된다. 너무너무 주가가 빠져 있고 하반기에 뭐가 된다는 거야? 돈이 된다? 주가가 된다. 아. 간다. 어. 그래서 저는 네, 조금 힘드신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한번 힘을 내서 새로운 또 엔터와 미디어 산업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좋습니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현지 연구원이 밝은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반기 산업 전망 제목이 그렇습니다. 덕후의 문화생활 시작. 본인 얘기인가요? 제 얘기도 있는데요. 이제 네. 성덕이잖아요, 성덕. 본인은. 아 그렇죠. 근데 결국 여기서 보면은 본업이 중요하다. 네. 결국 본업 맛집으로라는 이제 타이틀을 이제 엔터사에는 이제 달아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함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국 지금 엔터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 좀 올랐었던 게 작년 5월부터는 팬 플랫폼이 개화하면서 같이 리레이팅 됐고 이제 9월, 10월로 가면서 NFT가 붙으면서 리레이팅 됐고 네. 그러니까 본업은 잘하는데 본업 외부에 다들 너무 집중을 하면서 외부가 흔들리니까 같이 빠지는 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업, 지금은 실적을 너무 잘 내니까 본업에 집중하자라는 의미의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가수들이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가장 첫 번째가 음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반부터 좀 볼까요? 네, 음반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간 판매량을 왼쪽 도표에 보시면은 네. 이게 숫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 키우면 되죠. 역시 신세대십니다. 제가 PC를 잘 씁니다. 신세대라서. 배웠습니다. 네. 작년에 5,500만 장 가까이를 팔았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시면 2019년부터 네. 20년, 21년 되게 성장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19년까지만 하더라도 음반 시장, 솔직히 우리가 뭐 멜론 유튜브에서 들으면 되지 음반을 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 추세가 팬데믹 기간 동안 계속이 됐고 가장 우려했던 게 그거였어요.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되면 사람들이 돈 쓸 곳이 없었으니까 음반을 샀을 텐데 네. 콘서트로 몰리면 음반 줄어들겠지. 아, 이걸 걱정했는데 전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를 전년 동기랑 비교해 봤을 때 26%가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오프라인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음반 판매량은 여전히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고 결국 음반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올해 연간 6천만 장 시대가 또 개화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번 1분기 때는 약간 작년과 달랐었던 게 뭐냐면 어려운 가수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네네네. 이름이 어렵나요? 네, 이름이 많이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네. 슈퍼주니어. 아, 슈퍼주니어 아시죠? 잘 알죠. 예. 백현, 엑소 엑소 멤버. 로제, 블랙핑크 멤버. 알죠. 예. 거기까지. 자, 작년까지는 우리가 아는 아티스트가 많이 앨범을 팔았어요. 네. 그런데 올해 1월에 보시면 NCT 드림.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내가 모르는 가수는 100만 장 파는 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모르는 가수는 100만 장 파는 가수다. 그럼 그 많이 판다는 뜻이에요? 적게 판다는 그러니까 뜻이에요? 많이 파니까 예. 요즘 가수라는 뜻이고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위로의 이야기인가요? 위로인 거죠. 거기는 네. NCT 드림, 스트레이키즈, 트레저, 엔하이픈 뭐 이런 가수들이 올해 1분기 때 컴백을 했어요. 근데 사실 1분기 렌터사에서 비수기거든요. 활동을 많이 안 해요. 1분기에? 네, 그래서 1분기는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가수들이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빈집털이라고 하는 빈집이구나. 그런 시즌인데 이번 1분기는 이례적으로 각 소속사마다 대표 보이그룹을 컴백시키면서 1분기마저 수익화를 했었던 거죠. 저기 있는 지금 형광펜 하신 가수들이 NCT 드림은 SM이고요. 스트레이키즈는 JYP, 트레저는 YG예요. 네. 그리고 엔하이픈은 이제 하이브 소속. 네. 그러니까 각자 기획사마다 메인 아티스트를 빵빵 내세우면서 1분기부터 돈 벌자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음반 판매량이 늘었고 이런 추세가 저는 하반기가 더 지속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네. 올해 5월부터는 유명한 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방탄소년단 6월에 컴백하고요. 네. 세븐틴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네네. 그 가수도 5월 말에 컴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 만한 가수들은 5월부터 본격 컴백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 네. 음반 판매량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전작 대비로도 그렇고. 그쵸. 이미 모든 아티스트가 다 커리어 하이를 갱신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 네. 약간 이제 이제 덕후의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가수를 너무 좋아해요. 임영웅님을 예로 들어보면 제가 그 정도 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예. 근데 제가 또 영웅 시대가 됐어요. 그래요? 네. 스펙트럼이 되게 넓네요. 와. 네, 저 미스터 트롯도 되게 챙겨보고 저 투표도 했거든요. 그래요? 네. 저 영웅 시대가 돼가지고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안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야? 엄청 잘하세요. 네. 장난 아니에요. 임영웅님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앨범을 사는 이유가 이 가수가 좋기 때문에 내 가수를 좀 더 돈 벌게 해줘야지, 내 가수가 앨범 냈으니까 더 사줘야지 하는 게 매 앨범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빠지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영웅님이 이번에 100만 장을 파셨지만 다음에 또 정규 앨범 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임영웅님의 클래스가 있지. 100만 장 기본 클래스인데. 100만 장은 깔고 가는 거야, 그러면? 네, 그거보다 낮게 나올 순 없잖아요. 내 가수인데. 그러니까 전작 대비 저렇게 계속 커리어 하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많은 팬들이 탈덕하지 않는 이상은 네.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건 너무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제 YOY 이런 거 있는데 뭐 작년에는 앨범 안 냈나? 그럼 그쵸. 작년에 앨범 한 2개 내고 올해는 그럼 3개 내야 조금 더 점프업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인데 네. 그냥 똑같은 앨범을 내더라도 네. 계속해서 커리어 하이를 찍는 구조다. 그렇죠. 그냥 품위 유지라는 느낌에서 접근하신다 하더라도 네. 당연히 전작보다 좋을 수밖에 없고, 팬덤이 그리고 한국에서만 늘어나는 게 또 아니잖아요. 네네. 글로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해외 팬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앨범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것이다. 여기서 질문. 네. 이거 보면 21년 대비 22년 예상된 음반 판매량 네. 비교 차트 있는데 왜 NCT는 맞아요. 전작 대비 왜 요거 줄어요? 그거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네. NCT가 원래 올해 NCT 도쿄라고 하는 새로운 유닛이 또 나올 예정이었어요.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네. 24명이래? 26명이랬나? 근접했는데 23명. 23명이야? 맨날 까먹네. 23명? 아무튼. 네, 23명에서 이제 또 추가가 돼서 NCT 도쿄라고 하는 일본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오디션 기반으로 뽑는 거고 사실상 일본이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오디션 진행하기가 힘들었다 보니 일정이 미뤄지면서 작년보다 조금 줄였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보다 좀 줄인 이유가 조금씩 눈높이를 낮췄어요. 너무 제가 팬심에 기반해서 크게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더 객관적인.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약간 바이어스가 있다. 편향이 네. 있다고. 예. 저번에는 제가 너무 팬심해서 접근을 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객관적인 수치로 왜 그래요? NCT가 되는 주식이고 왜 이 가수가 돈을 버는지 정말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줄어들지만 앨범 네. 판매량이 작년보다 줄어들지만 그래도 돈은 더 된다. 네, 그쵸.
그리고 여기를 제가 줄인 것도 사실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21년에는 NCT 201이라고 하는 23명이 다 같이 활동하는 게 있었는데 네. 올해는 그게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활동이 확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정한 부분이 있어요. 아하. 네. 그리고 앨범 볼 때 또 어떤 면들을 좀 봐야 되나요? 앨범 볼 때 그래서 거기를 이제 크게 보셨을 때 이미 네. 보이그룹 거기 방탄소년단, 세븐틴, TXT, NCT, 스트레이키즈, 트레저 다 보이그룹이거든요. 네. 이 보이그룹들이 평균적으로 120만 장 이상의 음반을 팔고 있고 평균? 100만 장도 아니에요. 이미 120만 장으로 올라왔고 네. 걸그룹의 경우 에스파나 트와이스, 블랙핑크 같은 걸그룹도 평균적으로 50만 장 50만 장 이상을 팔 정도로 이익 체력이 불과 1년 사이에 더 올라왔고요. 더 놀라운 게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신인 걸그룹들 이제 데뷔한 지 6개월, 세상에 얼굴을 알린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데 나오자마자 30만 장을 기본으로 팔았고 심지어 아이브는 최근에 낸 앨범을 한 달치 4월 것만 반영했는데도 벌써 54만 장을 판 거죠. 아이브 노래 좋던데? 그쵸. 보통 이제 걸그룹들이 이제 보이그룹보다는 앨범 판매량이 좀 저조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신인이면 더 이제 적을 수밖에 그쵸, 없는데 요거 정도면은 좀 괄목할 만한. 그쵸. 이거를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작년만 하더라도 걸그룹이 보통 많이 판다면 20만 장. 그런데 벌써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40만 장 근접하게 시작을 하고 있고 되게 잘 팔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뭐 여기는 아이브 케플러 엠믹스는 이미 다 얼굴이 뭐 오디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알려진 분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신인 자체가 저만큼 판다는 거는 이미 이익 체력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소속사가 어디예요? 아이브 케플러 엠믹스는? 엠믹스는 JYP 상장사인데 네. 이제 아이브는 스타쉽이라고 카카오 엔터 밑에 있어요. 아하. 네, 그리고 이 케플러는 CJ ENM에서 데뷔를 시킨 그룹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할 만한 곳은 중에서는 엠믹스가 네, 포함된 JYP 맞습니다. 정도고. 네. 그래서 이렇게 커리어 하이가 계속이 되는 게 또 신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될까? 좀 네. 분석을 해보니까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음반 판매가 이제 보복 소비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다. 왜냐하면 네, 팬덤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무대를 보고 입덕을 했으면 콘서트로 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면 내가 이 팬의 이 가수가 콘서트에서 옛날 노래도 다 부르잖아요. 네. 옛날 앨범 구보도 사고 싶은 거예요. 그걸 구보라고요? 네. 신보의 반대말 네, 구보. 새로 낸 거 신보, 옛날 낸 거 구보. 옛날에 뛰는 군대 있을 때 구보하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면제 받아가지고 군대를 못 갔어요. 저는 네. 좋네요. 구보라는 것을 계속 옛날 앨범까지도 다 사서 모으고 싶다. 그쵸. 왜냐면 이번에 입덕을 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네네네. 내가 이 사람을 새로 알게 되면 지금 모습이 아니라 옛날 모습도 궁금한 것처럼 구보를 계속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숫자적으로 보여드리면 20년, 21년, 특히 21년을 보시면 전체 음반 시장, 국내 음반 시장에서 구보 판매량이 15%까지 많이 늘어났어요. 와. 이 얘기는 21년도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입덕한 팬들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구보면은 최근에 나온 앨범이 아니라 그 전 혹은 전전 이걸 네. 다 포함을 해서.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거를 좀 더 요즘 가장 최근 사례 말씀을 드리면 네. 오른쪽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와이스의 경우 최근에 1분기에 역대 최대 구보 판매량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보통 분기에 이번 1월만 하더라도 사실 구보 판매량이 10,000장 정도밖에 안 나왔었는데 네. 특히나 걸그룹은 구보가 많이 이어지진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2월에 트와이스가 미국에서 투어를 돌고 7번을 돌고 나서 3월, 4월에 구보 판매량이 17만 장씩이 들어왔어요. 왜요? 그 미국 투어를 보고 새로 입덕한 미국 팬들, 유럽 팬들, 해외 팬들이 트와이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옛날 앨범을 사들이고 있는 거죠. 그 뭐 포토카드를 주거나 아니면 그거 몇 개 모으면 콘서트 티켓을 살 수 있거나 이게 아닌데. 네, 그냥 정말 이 팬심에 사람이 의해서. 그쵸. 이 가수가 좋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포토카드가 여러 가지 버전의 포토카드가 있고 네. 내가 이 사람이 최근에 입덕을 했으면 옛날 것도 궁금하잖아요. 컨셉이 네네. 또 다르고 옛날 거를 보면은 또 내가 약간 내 마음에 드는 컨셉이 있고 약간 좀 난해하다 이런 컨셉이 있어. 근데 옛날 컨셉인데 내 마음에 들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NCT가 그 정장 컨셉으로 입고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구보 사서 보면 이제 포토카드 막 다 정장 입고 사진 찍고 이런 약간 취향도 있고 하니까 구보를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컨셉들이 다 다르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계속 그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최근 입덕 콘서트 구보. 다시 구보가 이제 최근 신보를 사게 되는 거, 팬이 됐으니까. 그래서 라이트 팬덤이 좀 더 코어 팬덤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음반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복 소비가 아니다. 그냥 단순히 이 앨범 좋네, 최근에 인기 있네, 이게 아니라 네. 그 무슨 사이클이래야 될까? 진짜 깊어지는 사이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얕게 좋아하다가 점점 깊어지게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음반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해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해외는? 그래서 네. 왼쪽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네. 관세청에서 이제 매달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음반 수출 데이터인데요. 수출 산업이죠, 이제. 네. 아시아 중심에서 비아시아권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특히 미국, 유럽 등의 서구권으로의 확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2017년도에는 5.3% 정도를 차지했어요. 네네. 5% 내외. 그런데 2021년에 오면서 17%. 미국이? 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급속도로 K-팝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데이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니까 왜 미국에서 갑자기 K-팝 인기가 많아졌을까를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K-팝이 과거에는 좀 마이너한 장르로 소비가 됐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래서 약간 K-팝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 왜 그런 거 좋아해? 약간 소수. 네, 그런 느낌? 약간 좀 고스족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팬데믹 기간 동안 K-팝을 소비하는 지역도 넓어졌고, 팬덤도 확대가 된 거죠.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실제로 미국에 진출한 가수들이 많아졌어요. 국내 가수들이. 그러면서 옆에 이게 가장 최근에 공연을 했던 건데요. K-팝 플렉스라고 SBS에서 이제 주관했었던 그 최근에 5월 14일, 1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공연을 했는데 6만 5천 명이나 집결을 했고요. 심지어 이게 공짜가 아니었어요. 돈을 냈었어요. 한화로 티켓 가격이 9만 원, 입장권이 9만 원이었고요. 이게 어디에서 한 거라고? 이게 SBS에서 이제 몇몇 가수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한류 공연 이런 거를 했었던 건데 입장권이 9만 원이었고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44만 원까지 티켓 가격이 상승을 했었어요. 거래되는 가격들이. 네, 그러니까 한국 가수를 좋아하는 지역이 단순히 아시아에서 한정된 게 아니라 이제는 유럽, 미국까지 확장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왜 잘 되냐를 따져보니까 나름 전략적인 어떤 단계가 있었는데 거기 지금 두 가지 도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빌보드 핫100 차트이고요. 네. 오른쪽이 이제 빌보드 200 차트인데 그냥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빌보드 차트 우리가 아시잖아요. 되게 공신력 있는 네. 차트. 근데 저 핫백은 뭐냐면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곡의 인기. 이 곡이 얼마나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스트리밍이 얼마나 많이 되고 방송, 라디오 이런 거에 얼마나 노출이 많이 되냐. 그러니까 이 곡에 대한 전반적인 인기를 측정하는 지표라면 네. 옆에 있는 빌보드 200 같은 경우는 음반. 네. 이 가수가 낸 음반이 미국에서 얼마나 팔리고 얼마나 스트리밍이 많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핫백은 좀 더 곡 중심, 빌보드 200은 좀 더 앨범 중심이에요. 네. 근데 이게 다 우상향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되게 신기한 게 보시면 2020년부터 팬데믹 기간부터 이 차트인한 횟수가 훅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게 보시면 되게 전략적인 게 빌보드에서 이 차트를 집계하는 게 주간으로 집계를 하는데 금요일부터 차트 집계를 시작을 해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국내 아티스트는 보통 월요일에 앨범을 발매를 하거든요. 네. 일주일 월요일부터 시작이니까. 네. 그런데 빌보드 차트를 노리기 위해서 금요일에 앨범을 발매하는 가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미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는 금요일에 앨범을 발매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그룹이 미국에서 금요일에 앨범을 발매했고 빌보드 200 차트에 1위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전략적이네요. 네, 신기하죠. 그래서 뭐 NCT 리츠 이번에 세븐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저번 주 금요일에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원래는 월요일에 발매하던 그룹이 이제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 금요일에 발매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미국 시장에서의 접점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면 이게 뭐로 이어진다? 당연히 미국 투어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투어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작년, 재작년과 또 다른 점은 미국에서만 투어하는 게 아니라 서구권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게 회당 목의 규모도 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2, 3년 전만 해도 방탄소년단 외에 공연을 했던 가수들이 이제 뭐 트와이스 그리고 뭐 블랙핑크 정도가 있는데 회당 10,000명 정도의 아레나 투어가 전부였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00명밖에 모으지 못했던 거죠, 회당. 그리고 거기 있는 세븐틴, 스트레이키즈라는 가수는 회당 뭐 5,000명?
홀급 더 작은 규모에서 공연밖에 못했어요. 네.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면서 보시는 것처럼 트와이스는 국내 걸그룹 최초 스타디움 미국에서 22,000명 규모로 공연을 했고요.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아레나급으로 공연을 진행을 했는데 그것도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다 매진이 되면서 5회 공연을 추가로 했고요. 세븐틴 같은 경우는 홀급, 그러니까 5,000명밖에 모으지 못했던 가수가 올해 들어서 10,000명 이상 모으는 공연장을 빌리면서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총 12번 미국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TXT라는 그룹은 올해 처음으로 미국의 투어를 시작하는 이제 방탄 동생 그룹인데 네. 여기도 인기가 너무 많아서 한 번 공연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공연하는 가수들이 방탄소년단이 끝이 아니라 다양한 가수들이 많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가수들을 보시면 처음으로 미국 투어를 도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라고 하는 대장 형님들이 미국을 열어주고 이제 밑에 있는 한국 마이너한 별로 인기가 없었던 가수들도 미국에서 공연할 만큼 한국 시장의 저변이 많이 넓어진 거죠. 그 저변도 넓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익 기반이 또 넓어지는 거고. 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미국에 진출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엔터도 그렇고 뒤에서 제작사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시장을 뚫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 옛날에 원더걸스 얼마나 고생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네, 네.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된다. 네, 이게 드디어 된다.